잘 지은 밥 위에 초양념을 하고 그 위에 여러 재료를 얹어 먹는 음식이 초밥이잖아요. 이런 초밥은 사용하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때론 그 가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업장의 경우 단순 사용하는 재료뿐만 아니라 초양념의 종류, 접객, 사용하는 횟감의 퀄리티, 요리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 가격이 더 높아지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냥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도 깊은 맛집을 소개하기보단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가성비 좋다 느낄 곳을 소개하고 싶어 찾다 보니 바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데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가 오마카세 업장 못지않게 다양하고요. 초밥만 주는 게 아닌 가벼운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알차게 주는 곳이기에 고물가 시대 속 오늘의 식당이 여러분의 눈에 차길 바라며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참 괜찮다고 느낀 오마카세 판초밥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스시키치네입니다. 스시키치네는 최근에 오픈한 초밥집으로 높은 가격대가 아님에도 기성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초밥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령과 구성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카운터석과 4인 테이블 1개가 있는 구조였고요.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다 보니 사람이 몰리면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듯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메뉴는 판초밥과 1인 숙성회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각 초밥은 추가 주문할 수 있게 작은 주문서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오마카세 판초밥을 하나 주문했고 잠시 후 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한치새우 초회로 아르헨티나 홍새우와 한치 그리고 미역 오이가 폰즈 소스와 함께 제공되었죠. 이걸 맛보며 느낀 건 감칠맛인데 폰즈가 산뜻하며 간도 적당히 있고 무엇보다 감칠맛이 아주 기분 좋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든 걸까 하고 여쭤봤는데 이 폰즈도 감칠맛 좋게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미역과 폰즈의 조합은 식감부터 살짝의 바다내음과 폰즈의 어우러짐이 좋고 가벼운 탄력과 단맛이 지닌 홍새우, 찰기와 부드러움 속 두 종류 특유의 단맛 모두 이 폰즈와 잘 어울려 시작하는 음식으로 먹기 좋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론 절임 채소와 간장을 내어주시고 제가 주문한 초밥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초밥은 두 판을 나눠주는데요. 밥이 지어진 이후 온도가 떨어지며 간도 달라지고 질감도 달라지다 보니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날의 첫 판은 광어, 참다랑어 속살, 전어, 삼치, 참돔 뱃살, 제빵어가 나왔고 이 초밥의 특징은 밥보다 회의 비중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광어는 다시마에 숙성하여 감칠맛을 증대시켰고 숙성 과정에서 수분을 빼앗기며 밀도가 높아진 광어의 두툼한 살점을 바탕으로 단맛이 적고 감칠맛 좋은 초양념밥과 잘 어우러졌죠. 그 다음으로 참다랑어 속살은 부드럽고 초양념밥이 지닌 감칠맛과 특히 합이 좋았고 전어는 큰 가시는 쳐냈지만 작은 가시가 있어서 완전 부드럽진 않거든요. 그런데 전어 밑에 참깨를 넣음으로써 참깨의 그 식감이 전어의 장가시 식감을 흐려지게 만들었고 전어의 고소함에 참깨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까 조합만으로 봤을 땐 정말 훌륭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어는 숙성을 해서 내어주는 경우도 많지만 숙성하게 되면 감칠맛은 더 올라가지만 콤콤한 냄새가 생기다 보니 이곳의 전어는 대체로 숙성을 길게 하지 않고 내어줌으로써 초밥을 대중적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재밌고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삼치를 먹었는데 삼치는 아주 부드럽고 담백함과 적당한 고소함이 있었는데 여기 유즈코슈라 불리는 유자고추 페이스트가 살짝의 매콤함과 산뜻함으로 다소 단정한 삼치에 있어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다음으로 먹은 참돔뱃살은 회 밑에 깔려있는 시파의 향긋함과 함께 본인의 단맛과 지방의 캐릭터를 깔끔하게 즐길 수 있었고 제빵어는 숙성되어 적당한 찰기와 단맛이 있었는데 살짝 더한 소금이 회 본연의 맛을 더욱 강조시켜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맛났죠. 그렇게 초밥 한 판을 즐긴 다음엔 두 번째 판이 준비되었는데요. 이번엔 고등어, 성게를 얹은 달마새우, 연어, 게오소스를 얹은 전복, 양념한 물을 얹은 아기간, 그리고 소스를 가볍게 더한 붕장어 초밥, 이렇게 6피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가격에 성게를 얹은 달마새우가 있다는 게 가격적으로 가치있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초밥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회가 도톰하고 심지어 디저트까지 따로 있는 걸 보니 종합적으로 요즘 물가에서 이 정도면 25,000원이라는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보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구성도 마저 맛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먹은 건 연어인데 사실 연어라는 횟감에 대한 후기가 꽤 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어초밥은 진짜 연어를 질색하지만 않는다면 불호가 있을까 싶은 맛이었습니다. 연어 특유의 냄새는 사라지고 감칠맛과 약간의 간 그리고 살짝의 불터치를 통해 지방의 고소함이 조금 더 화려해져서 연어가 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맛 중 하나를 여기서 즐긴 느낌이었어요. 오마카세 한 판도 있지만 연어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연어초밥으로 한 판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먹은 고등어는 초절임을 한 건데 초절임의 정도가 세지 않고 고등어 자체의 기름짐도 이날 괜찮아서 대중적으로 좋아할 맛이지 않나 싶었어요. 단 일본 깻잎인 시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았으나 향신료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주문하기에 앞서 미리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게를 얹은 달마새우를 맛봤는데 이 달마새우는 원물의 퀄리티에 따라서 생각보다 맛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날의 달마새우는 보통 수준의 단새우 정도 단맛에 성게의 녹진함이 더해져서 수산물이 줄 수 있는 그 녹진한 단맛을 야무지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달마새우가 알이 차면 등쪽이 노랗게 차는데 이게 성게 맛과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이 둘의 조합은 약간 알집을 품고 있는 달마새우 느낌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먹은 전복은 무난한 질감과 맛이었는데 위에 더해진 게우 소스가 다른 곳과는 살짝 달랐어요. 요새 제가 먹었던 곳은 생크림이나 크림치즈를 전복 내장에 넣고 만드는데 여긴 버터와 전복 내장을 베이스로 만들었고 전복 내장을 굵게 갈아냄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전했습니다. 맛 자체의 캐릭터가 전복 내장의 내용과 담백한 고소함 이 두 가지가 특징이라서 전복 자체의 맛을 끌어주는 역할이기보단 가볍게 받쳐주는 역할이지 않나 싶었죠. 그 다음으로 먹은 아기간은 아기간 특유의 고소함 위에 달큰함과 감칠맛이 두드러졌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달다 느꼈으나 위에 얹어진 이 빨간 양념이 묘하게 밸런스를 잡아주더라고요. 가름무에 고춧가루, 폰즈를 더한 건데 그 느낌이 마치 김치에 쓰는 무양념 같은 느낌? 고소함과 단맛이 주는 그 물리는 걸 이 양념이 중화시켜주어 이색적이고 재밌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붕장어는 미리 조리 후 냉장 보관한 걸 데워주는 건데 1인 업장에선 다음과 같이 많이 하시거든요. 이땐 찬 온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행히 차지 않고 부드러움과 감칠맛 좋은 양념된 붕장어 맛이 예쁘게 잘 담겨있는 그런 한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끝내면 마무리로 샤베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구성이 25,000원 팝의 양이 조금 적은 걸 빼면 구성, 가격, 퀄리티 모두 만족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이걸로 배가 차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럴 땐 이곳의 계란초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란초밥인데 피스당 가격은 2,500원으로 다른 곳의 계란초밥보다 가격은 조금 있지만 수제로 말하는 계란구이고 안에 새우까지 들어가 있어 마냥 비싸기만 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건 새우가 들어간 계란말이라서 추천드리는 게 아닌 그냥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계란말이를 보면 익히는 과정에서 어둡게 색이 변한 면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있잖아요. 이런 결은 식감에 있어 아주 부드러움을 주진 않지만 살짝 더 구워지면서 달큰하고 감칠맛 좋은 계란에 묻어난 기분 좋은 내음에 있어 단맛과 감칠맛에 추가로 맛난 향긋함까지 다가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밥보단 네타, 즉 초밥에 얹은 재료의 비중이 더 크지만 다른 회도 그렇고 이 계란구이도 비중이 더 크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기에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혹시 계란이 아니고 조금 더 회를 중심적으로 드시고 싶다면 이 수업에 맞기도 괜찮은 선택인데 이곳이 매니아분들보단 대중의 입에 맞게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선택지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광안리 인근에 있는 스시키친에에서 알차게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초밥은 영상 초반에도 말했지만 맛에 대한 기준이 방대하다 보니까 초밥집으로서 최고의 맛집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마카세 업장처럼 다양한 계절 재료를 준비하는 곳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고 싶다면 이곳 추천드립니다. 다만 밥의 양 자체가 많지 않고 회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기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따로 예약금 없이 예약을 도와드리는데 노쇼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쇼는 식당 운영에 있어 치명적이기에 예약 후 못 가시게 된다면 꼭 미리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뷰는 마치고 회사랑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